안녕하세요. 네, 최 선생입니다. 네, 제가 미술 수업과 관련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미술 수업이나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카메라로 얼굴을 찍으면서 말하려니까 영영 못 찍게 될 것 같아서요. 수업 예시자료 준비를 하면서 편안하게 말하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지 오래됐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교원대 파견 석사와 교육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정확한 정보는 꼭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교원대 학부 출신이고 09년도에 임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교사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교원대 교육대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임용 후 2년을 채우고 교원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는데요. 교원대 교육대학원은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기 중에는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2주 정도 매일매일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입니다. 총 3년 6학기를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방학 때 가서 한 학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같은 학번으로 입학한 동기 선생님들 중 교원대 미술교육과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언니는 02학번이었는데 저에게 교원대에 석사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데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수업이 있고 교직 생활을 잠깐 쉬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연수 목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준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니는 이전에 파견 시험에 응시했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서 안 됐고 언제 될지 모르는 파견 합격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일단 지원을 했고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지원을 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육대학원은 한 학기가 지난 뒤 휴학을 하고 한번 파견이라는 걸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기는 버겁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일정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로 공부를 하고 이어서 그 해에 석사 파견 시험을 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석사 파견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 한 학기 다닌 것은 아깝지만 자퇴를 하고 그때 휴학 전에 미리 등록금도 냈었는데 학교에 전화해서 일부분 돌려받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파견제도는 교원대와 서울대가 있는데 서울대는 초등과 중등을 통합해서 적은 인원을 선발하고 영어를 준비해야 해서인지 많이 교원대 파견을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교원대 파견이 좀 더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파견 입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시험 준비는 일정 연수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받아서 임용을 공부할 때 쓰는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쭉 보다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저의 경우 교육대학원 시험도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박사 시험 볼 때도 그 연장선상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라는 건데, 사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열심히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몇 번씩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이유는 떨어지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안 와서가 아니라 각 시도별 TO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술교육과에서 몇 명 뽑느냐는 안 정해져 있는데 시도별 TO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나 서울시는 TO가 적어도 20명 이상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 한 과에 1명 혹은 2명까지도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아예 안 뽑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타 지역은 보통 TO가 3명에서 5명 정도라서 모든 학과에서 최소 1명씩의 인원을 뽑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전북, 부산, 강원에 파견 TO가 3명씩 있고 그 지역의 미술교육과 지원자가 각 1명씩 총 3명 있다고 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다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게 미술교육과 지원자들 중에서의 나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 지원자들의 실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육자관에서 만났던 선배 언니는 정말 훌륭한 교사였는데 지역이 TO가 적은 지역이라서 몇 번 고배를 마셨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근무하기 때문에 운 좋게 한 번에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언니도 결국 파견에 합격해서 저보다 한 해 일찍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쪽 티어를 가져오느라 다른 지역 티어를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합격자가 추려진 가운데서 탑과 교수님들과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과에서 나온 점수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그러니 결론은 그때그때 다르니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꼭 파견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대 학부 출신이 유리한가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입학한 2013년 당시에는 5명의 중등 미술 파견 선생님들 모두가 교원대 미술교육과 학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원대생이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중등 미술 파견 선생님들 중에 교원대 학부 출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면 거의 이제 후배님이나 선배님들 많이 못 만났는데요. 교원대도 설립된 지 시간이 좀 돼서 최근에 교수님들의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출문제도 예전 것과 최근 것을 보시면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학구적인 학생들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교원대 출신이다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누가 교원대 출신인지도 모르시고요. 타과에도 제 친구 2명이 파견이 되어서 다녔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학문에 대한 열의, 학구적 태도를 가진 선생님들을 더 중시해서 뽑는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원대 석사 파견은 2년 4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요. 학기 중에 교직이수 등을 목표로 진학한 일반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저는 미술교육과니까 초등미술교육으로 파견 오신 선생님들과도 많이 같이 들었어요. 교과 교육학이나 내용학은 따로 듣고 미술교육 세미나나 전공 수업 등은 대부분 같이 듣습니다. 수업을 한 학기에 9학점 이상 들을 수가 없는데 한 수업당 3학점이기 때문에 3개 이상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실기적으로 한국화 연구, 서양화 연구, 조소 연구, 디자인 연구 등 수업이 있고, 교과 교육학 수업으로 미술교수법, 미술교육 세미나 이런 수업이 있어요. 실기 수업은 초등 선생님들도 같이 들으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작가 성향적인 걸 추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보통 석사 1년차 때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논문거리를 찾고 2년차 때는 수업을 적게 들으면서 논문에 집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주일에 수업 3개 혹은 그 이하로 들을 수 있으니 생각보다 많이 널널한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지도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TA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살짝만 해보려고 합니다. 입학하고 일주일 있으면 지도 교수님을 신청하라는 종이를 주는데 제 기억으로 3순위까지 적어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을 적거나 보통은 자신의 이제 학부 때 전공들에 따라서 교수님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2순위, 3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등미술로 오신 선생님들이 중등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신청할 수는 있는데, 초등미술 교수님은 3분이시라서 이미 그쪽으로는 포화 상태라 중등 선생님들을 지도제자로 받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지도제자가 없으신 교수님들 중에서 미리 또 입학생들 중 자신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말씀 등으로 지도제자를 찜하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 교수님을 정하느냐에 따라 대학원 생활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방향과 성향과 맞는 교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논문을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와 안 맞는 교수님과 연을 맺으면 그 시간이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이게 다 성향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교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럼 안 맞는다고 지도 교수님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고요. 두 교수님이 서로 이제 오케이 해야 합니다. 교수님들도 민망하셔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긴 하고요. 되도록이면 처음에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학과도 그렇고 저희 미술교육과 교수님들은 솔직히 저는 다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말씀하시는 불만들도 다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들고 제가 다른 대학을 다녀본 것은 아니라 비교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서울대 대학원 나오신 선생님께서도 저희과 교수님들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화할 순 없지만 그리고 또 제가 워낙 교원대 미술교육과 죽순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교원대 미술교육과를 추천드립니다.